어른들 생각에는 우유, 계란, 두부, 콩, 고기 열심히 먹고 단백질을 채워놨는데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졌어 라고 생각하면 더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국가검진만 하고 지내시면 내가 뭘 모르고 지나가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 검사에서 괜찮다 하시면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콩팥이 나쁘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겨. 그런 분들은 심장도 나쁘고 콩팥도 나쁘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면 이게 우리 병원 소변검사 결과인데요. 여기 이제 단백뇨 나오는 게 제일 안 좋다 설명드리고, 혈뇨도 여기 현미경에서 한두 마리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한두 마리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게 단백뇨가 안 나옵니다 했지만 저희가 이제 정량 검사, 양을 정해보는 검사를 하면 나온다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00ml까지 나와야 되는 총 단백질은 151 나오고, 이 중에서 중요한 단백질 알부민이라는 거는 33mg이 나와서 진단을 이제 굳이 붙이면 미세 알부민뇨가 있는 분입니다 이제 하는데, 미세 알부민뇨 와 있는겨? 라고 하시면 이분이 당화혈색소라는 거, 당뇨 있는 분들은 아마 원장들한테 설명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게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이면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됩니까? 이제 보는 지표거든요. 지나간 3개월치 혈당을 보여주는 숫자인데 이게 5.6%까지가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이 아니라 당뇨가 진단되기 전 당뇨병, 이게 6.5%가 넘어야 당뇨입니다 하고 당뇨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거나 하신 분들이 여기 단백질을 솔솔 내놓게 됩니다. 전 당뇨병 단계에서 미세 알부민뇨를 내놓는 환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럴 때는 사실 단백질을 더 드시면 더 나오거든요. 어른들 생각에는 우유, 계란, 두부, 콩, 고기 열심히 먹고 단백질을 채워놨는데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졌어 라고 생각하면 소변 다 버리잖아요. 집에 소변 못 넣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빠져나갔네, 잃어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소변에 단백질이 나올 때는 더 드시면 안 되거든요. 우선에는 저단백식이, 그래서 저는 보통 그게 얼마나 안 모여야지 저단백식이가 되는겨 이제 하시는데, 요런 소변에 단백질이 나옵니다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더 막 드시려고 애만 안 쓰셔도 괜찮아요. 더 드시려고 이제 애를 쓰다 보면 이제 더 나오거든요. 보통은 저단백식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당뇨인 환자분들은 당뇨 조절이 잘 돼야 사실은 기본 덜 나옵니다, 단백뇨가.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당뇨 조절이 잘 돼야지 안 나오는구나,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안 나오는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구체, 여과율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EGFR 이렇게 적히는데 56점, 60점, 67점을 해요. 저희 병원은 요 칸에 있는 게 제일 가까이 나오는 최근 거거든요. 살살 나빠지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60 이상이 정상으로 치거든요. 61점을 정상이라고 체크를 해줘요, 국가검진은. 60점이나 61점이나 커서 거죠. 근데 61점이라고 정상, 그럼 정상인 줄 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6점, 54점 이렇게 되면 이제 콩팥 나빠지는 줄 알고 오시는데, 60점이었다가 61점이었다가 54, 56 되면 이제 다행인데 30, 40대에서 오시면 이제 더 좀 늦은 감이 있게 되니까 요것도 이제 잘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국가검진이요, 이 검사를 해주는 게 이상지질혈증, 그래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거의 4년에 한 번 해주고요. 아까 제가 당뇨 지표입니다 하는 당화혈색소도 4년에 한 번인가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검진만 하고 지내시면 내가 뭘 모르고 지나가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 검사에서 괜찮다 하시면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말로. 약을 받아 드시는 분들은 우선에는 원장님하고 한번 검사를 쭉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하거든요. 챙겨서 검사해봐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들 연세는 있고 그러시니까 국가검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 가셔서 검사를 한 번씩 쭉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약을 안 드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셔서 올 연초에 콩팥이 67점이구나, 이대로 좀 잘 지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지, 아니면 56점, 52점 이래서 신장내과 의사한테 한번 가보셔야 될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콩팥 기능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은 제가 6개월에 한 번 약도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콩팥이 괜찮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어도 본인 콩팥 기능이 80세인데도 78점, 82점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걸 드셔도 우선은 콩팥이 되게 나쁘진 않으니까 막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오시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거기서 보던 중에 조금 나빠지시면 한 달 뒤에 오세요, 3개월 뒤에 오세요를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1년에 한 2번은 보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질 소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내 친구는 당뇨 고혈압이 없는데 난 당뇨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는다 하면 이 친구보다는 내가 콩팥이 나빠질 확률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검사하면 나는 1년에 한 번 더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만 못해도 1년에 한 2번은 피검사, 소변검사 해서 본인 콩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정상입니다 이제 그랬고 2단계는 요주의 단계. 증상 당연히 없어요. 3단계쯤에도 증상은 사실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4단계쯤 가야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머리도 아파요. 뭐 그다음에 요독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 구역감,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시겁다고도 하고 뭐 이제 그러시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 고칼륨 혈증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강의에서는 칼륨 높은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우선에 검사를 받아보시고 본인 콩팥 기능을 아신 다음에 그때 맞는 칼륨 수치가 나오는 걸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단계 15점 밑으로는 혈액투석 치료나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사실 콩팥 이식이라 하는데 누가 내한테 콩팥 준다고 기다리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다들 연세 높으셔가지고 이식 받으시고 오히려 면역 억제제랑 이런 거 드시다 보면 다른 감염 때문에 어른들이 더 나빠지기도 하시거든요. 혈액투석 치료 받으시면 더 연장해서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본인 콩팥 기능을 아시는 게 제일 1번 중요합니다. 저염식은 너무 하지 마시고 슴슴하게 드셔라. 그 다음에 운동하셔라. 꾸준히 운동하세요 하는데 어른들 보면 6,000보, 10,000보 걷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라는 게 짜고 달고 맵게 잡수는 걸 건강한 식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사를 하시되 콩팥이 나쁘다고 하시면 야채는 주로 삶아서 익혀서 드시는 거를 하셔야 되고 육류, 생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있으시면 혈당을 확인하고 조절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원장한테.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해결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저한테 80 드셨는 할머니 오셨는데 심장도 나쁘고 콩팥도 나빠요. 그런 분들은 물이 차서 이미 숨이 차다고 순환기내과 심장 보는 선생한테 먼저 왔거든요. 콩팥이 나쁘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겨. 그런 분들은 심장도 나쁘고 콩팥도 나쁘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면 흉수, 여기 폐 쪽에 물이 더 차서 진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정해놓고 드시지 말고요. 약 먹고 밥 잡숫고 잡숫는 거 말고 내가 물을 한 잔도 안 먹는다 그러시면 그냥 물 한두 잔, 오늘 하루 물 한 잔 챙겨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지 500ml를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뭐 물통을 갖다 놓고 이게 오늘 아직 이만이 남았는데 내가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물이 땡기면 이제 잡수는 거고 나는 뭐 물 땡겨도 안 먹고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먹는다 그러시면 한 잔은 꼭 챙겨 잡수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담배는 당연히 금연. 담배 피우라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자기는 피워도. 진통소염제 자주 드시지 마세요 하는데 사실은 진통소염제도 저는 필요하면 드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콩팥에 나쁜 약이긴 한데요. 이걸 드시고 그나마 통증이 가라앉아서 잠도 자고 좀 자고 일났으니까 아침에 밥도 먹고 이제 하시거든요. 생으로 그냥 콩팥이 나쁘다고 이거를 복용을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럼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새 낑낑 앓아요 어른들이. 그럼 밤새 자다 말다 이제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밥 먹으라 한다고 밥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실실실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한 개 건지려고 이 진통소염제 끊었다가 사람도 실실 나빠져, 콩팥도 나빠져, 이제 두 개 다 잃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진통소염제는 나쁜 약인지는 알고 이제 드셔야 되고 좀 덜 드셔보고 또 괜찮으면 그렇게 좀 줄여서 잡숫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당연히 비만한 게 뭐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시거나 콩팥 나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 콩팥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세요. 되게 무슨 선고 받듯이 거의 신장내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 25점, 막 19점 막 이렇게 오시면 투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는 무슨 사형 선고처럼 듣고 가세요 어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또 확인을 하시고 혹시 또 그러시면 그런 대로 거기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아 이게 꼭 나쁜 일은 아니구나 뭔가 또 할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아셔야 되니까 본인 콩팥 기능을 아실 수 있도록 검사를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생각에는 우유, 계란, 두부, 콩, 뭐 고기 열심히 먹고 단백질을 채워놨는데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졌어 라고 생각하면 더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소변에 단백질이 나올 때는 더 드시면 안 되거든요. 우선에는 저단백식이 요런 소변에 단백질이 나옵니다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더 막 드시려고 애만 안 쓰셔도 괜찮아요. 더 드시려고 이제 애를 쓰다 보면 이제 더 나오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당뇨 조절이 잘 돼야지 안 나오는구나,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안 나오는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사실
국가검진만 하고 지내시면 내가 뭘 모르고 지나가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이 검사에서 괜찮다 하시면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말로. 뭐 약을 받아 드시는 분들은 우선에는 원장님하고 한번 검사를 쭉 하시면 챙겨서 검사해봐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들 연세는 있고 그러시니까 국가검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 가셔서 검사를 한 번씩 쭉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약을 안 드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셔서 올 연초에 콩팥이 67점이구나, 이대로 좀 잘 지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지, 아니면 56점, 52점 뭐 이래서 신경외과 의사한테 한번 가보셔야 될지 그런 거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은 제가 6개월에 한 번 약도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콩팥이 괜찮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어도 본인 콩팥 기능이 80세인데도 뭐 78점, 82점 뭐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뭐 이런 걸 드셔도 우선은 콩팥이 되게 나쁘진 않으니까 한 달 뒤에 오세요, 3개월 뒤에 오세요를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1년에 한 2번은 보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질 소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단계는 아까 정상입니다 이제 그랬고, 2단계는 요주의 단계, 증상 당연히 없어요. 3단계쯤에도 증상은 사실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4단계쯤 가야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머리도 아파요, 뭐 그다음에 요독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 구역감,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시겁다고도 하고 뭐 이제 그러시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 고칼륨 혈증입니다. 그다음에 5단계 15점 밑으로는 혈액투석 치료나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사실 콩팥 이식이라 하는데, 그거 내한테 콩팥 준다고 기다리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다들 연세 높으셔가지고 이식 받으시고 오히려 면역 억제제랑 이런 거 드시다 보면 다른 감염 때문에 어른들이 더 나빠지기도 하시거든요. 혈액투석 치료 받으시면 더 연장해서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본인 콩팥 기능을 아시는 게 제일 1번 중요합니다. 저염식은 너무 하지 마시고 슴슴하게 드셔라. 그 다음에 운동하셔라. 콩팥이 나쁘다고 하시면 야채는 주로 삶아서 익혀서 드시는 거를 하셔야 되고, 육류, 생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있으시면 혈당을 확인하고 조절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원장한테.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담배는 당연히 금연, 진통소염제 자주 드시지 마세요 하는데, 사실은 진통소염제도 저는 필요하면 드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콩팥 한 개 건지려고 이 진통소염제 끊었다가 사람도 실실 나빠져, 콩팥도 나빠져, 이제 두 개 다 잃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진통소염제는 나쁜 약인지는 알고 이제 드셔야 되고, 좀 덜 드셔보고 또 괜찮으면 그렇게 좀 줄여서 잡숫고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당연히 비만한 게 뭐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시거나 콩팥 나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고요. 본인 콩팥 기능을 아실 수 있도록 검사를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